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진우입니다. 이 형사합의라는 것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액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합의는 언제 해야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를 왜 할까요? 가해자가 형사책임, 즉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때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그 형사처벌이 감경이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그러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든지, 아니면 종합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을 범했다든지,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이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이 특례를 받을 수 없는 건데요. 이 경우에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 등의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제출하면은 이 처벌이 감경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형사합의라는 것은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사회통념상 납득할 만한 금액을 피해자한테 지급을 하고요. 그 돈을 받은 피해자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합의서나 탄원서 등을 작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이 형사합의 금액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얼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는데요. 보통 초진주수 1주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사고로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었다 했을 때 주당 50이면 300만 원이죠. 주당 100만 원이면 600만 원 아니겠습니까? 보통 그 사이로 합의금이 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최근에 운전자의 형사처벌이 강화돼 가지고 운전자 보험 한 개가 아닌 2개, 3개도 가입되신 분들도 계시죠. 이 운전자 보험을 보시면요, 형사합의금 관련된 담보가 있습니다. 이 담보는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했을 때 그 금액을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지급하는 담보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을 때 1,000만 원 한도로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담보가 있다고 치면은, 아까 말씀드린 전치 6주 같은 케이스에서는 한도 금액인 1,000만 원까지는 부담감 없이 합의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가해 운전자가 운전자 보험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주당 50에서 10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에도 합의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셔서 형사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6주 이상 1,000만 원 한도, 이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가입한 보험 상품이나 가입 시기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나 지급 사유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정확한 내용은 들어두신 운전자 보험의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합의 시기는요,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요, 경찰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사고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를 하는데요. 이 기간이 보통 4주에서 8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이후 검찰 단계에서 공소를 제기하는데 가해자가 음주운전에다가 동종 전과도 많고 피해자가 사망했고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정식 재판이 열리는 경우는 드물고요. 보통 약식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식 기소가 된 경우에는요,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약식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 1달, 2달, 3달 정도 걸리게 됩니다. 보통은 약식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형사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야지만 약식 명령에서 감경된 형이 나오기 때문이죠. 물론 약식 명령이 떨어진 후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 더 강한 처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하면 되는데,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기다리시면 돼요. 합의의 필요성이 더 큰 사람은 가해자 아니겠습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벌금이나 실형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 의사가 없지 않는 이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 입장인 분들께서는 먼저 연락하시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해자에게 연락이 없다, 이거는 가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없다, 혹은 돈이 없다, 운전자 보험도 없다, 이런 경우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 하실 때 합의서 말고 꼭 받으셔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인데요. 채권이라는 게 뭡니까? 돈을 받을 권리죠. 이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서류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합의금은 민사합의와는 별개의 개인이 지급하는 돈이며
만약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될 민사합의금에서 이 형사합의로 받은 금액이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갖게 될 이 합의와 관련된 일부 변제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이 합의로서 채권이 양도됐기 때문에 만약에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이 합의와 관련된 일부 변제권을 주장해서 만약에 피해자가 받을 합의금에서 일부라도 공제된다면 그 합의금에 대해서는 다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야지만 추후에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형사합의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영상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계속 무료로 사건, 사고와 보험 이야기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